대상승 이후 비트코인은 하락하기 시작하는데요. 이해 5월부터 7월까지 비트코인이 50% 이상 하락했고 나머지 알트코인은 마이너스 70% 이상 하락하는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6만 불까지 갔다 하락하고 8월부터 11월까지 반등을 맞이하였지만 12월부터 대하락장을 맞이해서 이후 23년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내 시사점입니다. 이제까지 3차 반감기 사이클의 비트코인 시세와 주요 이슈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시면 코로나 쇼크에 수반한 블랙스완급 하락에도 시간이 지나면 전고점을 넘어 개인들의 포모와 기관 투자로 인해 신고점을 만들어냅니다. 즉 비트코인의 장기 적립식 투자는 필연적으로 투자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비트코인은 사이클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감기 전후 채굴자, 물량과 고래의 시세 차익으로 시세가 요동치다가 비트코인 반감기 6개월 이후 시세가 급격히 상승하고 전고점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다시 큰 상승을 하여 신고점을 맞이하는 그런 사이클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코인 시장은 모두가 환호할 때 시장을 떠나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수 시점보다는 훨씬 중요한 것이 매도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비트코인 시장에 집중하고 있을 때 시장에 입성했으면 상당한 손실을 입었을 것입니다. 불장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지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장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는 굉장히 많습니다. 롱, 숏 물량, 채굴 원가, 이동 평균선, RSI 등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있는데 필자가 생각했을 때 거시적 흐름과 사이클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는 지표는 바로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이더리움의 시세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바로 불장의 시작을 알리는 지표인데요. 다음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참고로 도미넌스는 전체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불장 서막을 알렸던 20년 11월을 보시면 시세 급등과 함께 도미넌스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하락장 초입 시기에도 도미넌스가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불장 시기의 비트코인 가격과 도미넌스를 한번 살펴보시면 비트코인이 가격 급등 시 도미넌스 또한 70%의 최고점 이후 서서히 줄어들다가 도미넌스가 갑자기 급격히 하락하면서 하락장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중요한 점은 도미넌스가 맥스를 찍고 하락하는 이 시기에 바로 알트코인 대불장이 시작되었다는 점도 주목합니다. 반감기 이후 어느 시점이 지나서 시세와 도미넌스가 동시에 오르는 시기가 오면 대불장의 서막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장의 끝은 어떤 지표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급락과 이더리움 가격의 급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급등한 시기에 불장 서막을 알리는 지표라고 말을 했는데 도미넌스가 급격히 내리기 시작하면 대하락장 시작으로 볼 수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더리움 지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하는 이 시기에 이더리움의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급등한 이후 급락하면서 대하락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유는 알트코인에서 얻은 수익을 비교적 시세 변동이 적은 알트코인 대장인 이더리움으로 옮겨놓는 투자자의 습성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미넌스가 급격히 꺾이고 시세의 변동이 거의 없으면서 이더리움 시세의 분출이 큰 시기는 대불장의 끝자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7년, 18년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다음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가상자산에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매수에 대해서 어떤 것을 살지에 대해서 늘 고민이 있는데요. 3차 반감기의 대불장 시즌에 세타 토큰, 세타 퓨엘,
시바이누 등과 같이 수천 배가 올랐던 알트코인이 있기도 했고, 알트코인은 일반적으로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대하락장 때에는 90% 이상 하락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세타 토큰의 상승률인데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세타 토큰을 저점에 매수해서 고점에 매도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총 낮은 알트코인은 굉장히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높은 변동성에 일반인들이 버티면서 투자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지요. 지난 3차 반감기 시즌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중 대표적인 몇 개의 코인을 선정해서 수익률을 비교한 표가 다음과 같이 비교되어 있습니다. 매수 시기를 다음과 같이 가정을 하고 매도 시기를 대불장 시기로 매도했을 때로 가정을 했습니다. 수익률의 결과는 결국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이 중간 정도는 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2021년 1월 대불장이 시작되고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고 도미넌스가 최고점에 달했을 때는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의 수익률이 더 높다는 결과를 얻었었는데요. 차트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파일코인, 네오, 비트코인 캐시의 수익률을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2020년 1월 1일에 코인을 사서 이때 매도했다고 가정을 하고 다음과 같이 결과를 나타내는데, 이 빨간색 그래프는 비트코인인데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 중간 정도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특이점은 수익률이 비슷하게 흘러가다가 2020년 말 어느 시점 됐을 때 알트코인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기만 다르게 한 결과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고요. 마찬가지로 2020년 10월 대비해서도 비슷한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2021년 1월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뚫고 도미넌스가 최고점에 달했을 때 알트코인 수익률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높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입니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알트코인보다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편견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 결과는 말해주고 있고, 무엇보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에 비해서 시세 변동이 심하고 상장 폐지, 정부의 규제, 재단의 먹튀 등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급등하여 최고점 언저리에 왔을 때 비트코인을 분할로 매도하여 수익금 일부를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좋은 투자 방법으로 해석됩니다. 즉 대부분의 시기는 비트코인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다가 도미넌스가 최고점을 뚫고 가격이 횡보하는 시기에 비트코인 수익으로 알트코인을 매수하는 것이 옳은 투자 방향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